안녕하세요, MC자스입니다. 오늘은 닌자 650의 리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 및 캘리퍼 클리닝을 자가 정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닌자 650 아주 만족하게 타고 있고요. 리어 브레이크 패드 정비 시에 리어 스탠드가 있으면 편하고요. 없으셔도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3개의 볼트 리어 브레이크 패드 핀, 캘리퍼 홀드 핀 볼트, 그 다음에 캘리퍼 홀드 볼트를 다 뺄 건데요. 일단 12mm 복수알, 이쪽에 리어 브레이크 홀드 핀 볼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mm 복수알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패드 핀 볼트는 8mm 짜리가 있으면 됩니다. 이 3개만 있으시면은 풀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마킹을 하는데 오늘은 마킹을 안 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캘리퍼 클리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토크렌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에 토크렌치 조이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일단 브레이크 패드 핀 볼트로 풉니다. 초보자들은 깔깔이에 방향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편하죠. 다음은 리어 캘리퍼 홀더 볼트를 풀어줍니다. 14mm고요. 요게 이제 깔깔이 들어가서 안 빠지면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탁 빼주시는 게, 작업 장갑을 끼면 저게 잘 안 빠져요. 처음에는, 초보 때는. 그 다음 12mm 복서를 이용해 가지고 위쪽 부분에 리어 캘리퍼 홀드 핀 볼트를 풀어줍니다. 이전보다 영상 장비가 많아져서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영상이 교체되는 것도. 손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돌려서 볼트를 풀어줍니다. 뭐 임팩이 있으시면 임팩을 쓰시는 분들 드르륵 하면 풀릴 텐데, 저는 그냥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재밌어서 손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캘리퍼 홀드 볼트도 풀어주시고, 패드핀 볼트를 요런 거에 이제 볼트를 넣어놔야죠. 리어 캘리퍼 홀드 핀 볼트는 살짝 풀어두시고 완전히 빼진 마세요. 캘리퍼를 분리한 다음에 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스가 좀 고착이 돼 있네요. 이렇게 빠지시면 딸랑하고 이렇게 리어 브레이크 패드가 나오죠. 오늘 요 놈을 교체할 겁니다. 근데 뭐 패드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어요. 요때 요 8mm를 넣어서 이제 저거를 미리 빼버리시면은 저기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편리합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랑 비슷하죠. 이렇게 빼시면은 패드와 브레이크가 분리되고요. 안쪽에 패드 클립도 빼냅니다. 요것도 세척하죠, 하는 김에. 자, 니신사의 패드 커버 클립도 있네요. 이렇게 빼서 요거를 사실 패드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프론트를 해가지고 보니까 뭐 3분의 1 밖에 안 써가지고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보시는 것처럼 새거 대비 많이 남아있어서 요거는 그냥 클리닝 깨끗이 갈아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비를 요런 사포로 샌드페이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다시 패드 면이 살아나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패드가 달았는지를 볼 수 있으면은 요런 것들을 뭐 굳이 다 바꿀 때 안 바꾸셔도 되고. 자, 오늘은 고무 부트 가이드핀도 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산 파마텍스 그리스를 좀 발라줄 건데, 요 고무 부트도 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완충작용이 있는 거라서 여기 또 목장갑을 끼고 하면은 잘 안 빠져요. 저렇게 빨려 들어가고 두꺼워서 요럴 때 요런 장갑을 끼시면 편하죠. 요 고무 부트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일자 드리블을 살짝 접히게, 그러면 쑥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무 부트입니다. 요것도 클리닝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교체는 안 하고 그냥 뭐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하나 더 있죠. 리어 캘리퍼 홀드 핀 볼트 있는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드가 얹혀지는 패드 클립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빼낼 수 있습니다. 분리하시고요.
자, 이제 이 모인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네, 파츠 클리너죠. 그냥 쭉 뿌려주시면은 안에도 싹싹싹 네, 하셔서 청소하는 김에, 이게 또 날아가는 휘발성 물질이어서 금방 날아가고, 아래 저처럼 박스나 뭐 이런 걸 하나 깔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수건으로, 오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닦여요. 다 하시고, 안쪽에 피스톤도 닦아줍니다. 저 피스톤이 밀어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예, 피스톤이 밀어내는, 그 패드를 밀어내서 리어 디스크를 잡는 거라서 여기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요 피스톤 빼는 법은 프론트 브레이크랑 똑같죠. 리어 브레이크를 탁탁탁탁 눌러주면, 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죠. 살살 올라옵니다. 너무 끝까지 눌러가지고 계속 나오면은 나와버리니까 그거는 오버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나오면은 여기도 닦아줍니다. 파츠 클리너를 이용해가지고 분리된 클립과 볼트들을 모두 클리닝 해줍니다. 아, 그냥 파츠 클리너만 뿌려도 깨끗해집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좀 속이 시원해요. 요렇게 하셔서 못 쓰는, 네, 안 쓰는 집에서 땀내 나고 정말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은 옷들 있죠. 그런 걸로 깨끗이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깨끗해졌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립들 다 닦아주시고요. 다음은 요 클립들하고 볼트들, 예, 요렇게 볼트들, 이 고무 부트, 요것도 고무 물질도 닦습니다. 여기는 일단 수건으로 좀 닦아주시고, 너무 오염 물질이 찐덕찐덕 붙어 있다 그러면 파츠 클리너를 이 천에 묻혀서 살살 닦아줬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잘 하진 않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분진이 들어가서 고무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 오염 물질이. 그게 오래되면은 나중에 손상될 수 있거든요. 안쪽도 잔여 그리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닦아주시고요. 싹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핀 같은 거죠. 요게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핀인데, 요게 여기에 그리스를 바를 거기 때문에 여기를 싹싹싹, 요것도 깨끗이, 깨끗해졌죠. 네. 요렇게 닦아 주시고요. 닦은 김에, 네, 브레이크, 네, 가드 클립도, 네, 싹 닦아 주죠. 네.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엄청 깨끗해집니다. 네. 저렇게 동그란 자국이 있는 데가 저게 피스톤이 때리니까 눌리면서 거기에 자국이 나는 거거든요. 네,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걸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클리닉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차피 여기서 패드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볼트에 마킹을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여기 안에 넣고 이제 파츠 클리너 하면 마킹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오늘은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조립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도 고착되지 않게 이런 오염 물질도 싹 닦아줍니다. 볼트를, 토크를 지켜서 체결해야 되는 게, 이게 고착되는 게 더 무서워요. 안 빠져요, 고착되면은.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자가정비 처음에 좀 많이 그런 것들이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내공이 조금 쌓이죠. 재밌고. 이렇게 싹 깨끗하게 클리닝 해줍니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저 파츠 클리너도 싸요. 1,000얼마면은 막 한 12통씩 사놔도 됩니다. 예, 볼트들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기분이 좋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다. 네, 고착이 되는 게 고착을 방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이제 쌓이고 오염물질이, 그리고 열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고착이 될 수 있어요. 네, 패드 뒷면에 그리스를 또, 이게 그 피스톤이 때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라줍니다. 저는 막 엄청 덕지덕지는 하지 않고 살살살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주고요. 어차피 근데 이 제품은 이 클립 가드가 있어가지고, 가드 클립이 있어가지고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자국이 났잖아요. 그 부분에 때려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해줍니다. 네, 하고 가드 그 클립에도 살짝 해주고, 뺀 김에 디스크도 한번 쓱쓱 닦아줍니다. 네.
해서 나쁠 건 없죠. 쓱 닦으면서 혹시나 패드에 좀 뭐 마모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아까 분리한 고무 부트 요것도 다시 결착을 합니다. 해서 눌러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목장갑이 좀 두꺼워서 저런 섬세한 작업들이 좀 힘들죠. 예, 이전에 분리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깜빡하고 안 하시면은 리어 브레이크 패드 낄 때 위에 패드 윗부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계속 빠지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자가 정비하다 보면 볼트나 이런 것도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플라스틱 통에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쪽 위쪽에도 공구트도 넣어주고요. 자, 요거 저 파마텍스, 요거 이제 실리콘 그리스예요. 네, 열에도 강하고 요거 하나 해가지고 가드핀에 발라줍니다. 가드핀과 이렇게 쏙쏙쏙쏙쏙, 너무 막 덕지덕지 안 해도 돼요. 저게 들어가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무 부트 안에도 이게 도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실리콘 그거를 어디 발라야 되나, 요거는 제가 뒷면에 한번 설명을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눌러서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 항상 이 자가 정비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 두려움 없는 마음, 예, 담대함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자가 정비, 이제 공구랑 자가 정비에 대해서도 영상을 또 따로 찍을 거니까 그거 꼭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가 정비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 깨끗하죠. 예, 안에 이렇게 이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서 집어넣으면 안에서 저게 도포가 되어 움직이면서. 자, 다음에 당연히 뭐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랑 똑같이 피스톤이 빠졌으니까 저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오일 좀 발라주죠. 쓱쓱, 싹싹, 쏙쏙, 예, 섬세하게 집도이처럼. 이 주차장 역시 이 게러지가 불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언젠가 게러지가 있는 진짜 집을 사서 져서 가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쓱쓱쓱 하시고요. 다 발라주셨으면은 집어 넣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누르면 돼요. 프론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교체한 패드를 넣고 막 지렛대로 하는데 이걸 두 손으로 넣어도 잘 들어갑니다. 쑥 넣으신 다음에, 들어갔죠?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졌잖아요. 자, 요거 중요하죠. 브레이크 패드가 안쪽에서 이제 잡힐 수 있는 그런 클립입니다. 처음에 뺐던 거. 네, 분해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캘리퍼에 모든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갔고요. 패드 분리했으니까 패드 당연히 다시 장착해야겠죠. 살짝 클립에도 타격이 있는 부분이니까 캘리퍼 그리스를 살짝 바를게요. 자가 정비를 하시면 좀 좋은 게 내 바이크의 상태를 좀 많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자가 정비를 하는 거지, 사실상 자가 정비를 해가지고 뭐 금액을 많이 아끼거나, 이게 바이크가 여러 대가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대 갖고 자가 정비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해요. 일도 많고 이런 걸 좀 레고 조립하듯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저는 바이크 타는 것도 재밌지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자, 하셔서 이제 리어 캘리퍼 홀드, 브레이크 패드 핀을 먼저 결착을 하죠. 손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조금 더 브레이크 패드 두 개가 다 달려 있을 수 있게 캘리퍼에 어느 정도 조여주시고요. 꽉 조이실 필요 전혀 없죠. 마무리 확인 사살 해야 되니까 살짝 벌린 상태에서 디스크에 결착을 합니다. 저 앞에 아까 저 클립을 분실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드의 저 윗부분에 앞에 돌출된 부분 있죠. 저게 걸리는 거예요. 저 위로. 보시면은 이제 리어 캘리퍼 홀드 볼트도 집어 넣고요. 살살 돌려주시고,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고정을 해 주시고, 네, 요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걸리면은 이 캘리퍼 자체가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맞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클립 분실하지 마시고 꼭 잘 챙기시고, 리어 캘리퍼 홀드 핀 볼트, 핀 볼트에도 그리스를 바르죠. 네, 여기도 발라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살살살살 해서 완전히 꽉 조이실 필요가 없죠. 볼트가 들어가는 데까지 조이고요. 다 조여졌으면 마지막 이제 확인 사살. 지금 나오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다 앞에 토크가 나와 있죠. 리어 캘리퍼 홀드 핀은 27, 패드 핀은 17, 그 다음에 SI 어플라이 실리콘 글라스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SI라고 친대. 그러니까 실리콘 그리스를 어디에 받아야 되는지 이 작업도로 보면은 이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누가 해서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죠. 4분의 1 토크렌치로 조여줍니다. 네, 22 뉴턴미터고 여기는 작죠. 작으면 또 작아요. 17. 네, 잠가 주고요. 탁탁 소리 나고. 자, 다음은 4분의 1 토크 렌치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8분의 3 좀 큰 거. 왜냐면 27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나중에 이 토크 렌치 사용하는 법도 쉽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4분의 1) 토크 렌치는 자전거 정비나 이런 거에 많이 쓰고요. 이 바이크는 제가 보기에 8분의 3이면 대부분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0 언더에서 좀 작업해야 될 것들 때문에 4분의 1도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쵸? 프론트 브레이크보다 리어가 이제 정비하기가 또 손쉽습니다. 앞에는 2개고 여기는 2개인 더블 디스크가 많고 여기는 1개만 돼 있고, 프론트 브레이크를 패드를 교체했다고 리어를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시 앞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왜냐면 프론트 브레이크에 비해서 리어 브레이크 사용률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패드의 마모드를 보고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어 브레이크는 뭐 망가져도 혹시나 잘못해도 프론트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